열정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2일 동안 7명의 대선 후보가 이제 레이스를 펼치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오전 저희 회사 바로 앞에서 유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광화문에서 유세를 시작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모습 보시죠.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은 이재명도 김문수도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열정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자,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그 첫 유세지가 어디인지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시작을 광화문으로 택한 데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선거가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된 때문에 발생된 그런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데에 국민적 힘들이 모여왔고 그 힘이 소위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그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 의미 있는 장소가 광화문이다라는 것이고요. 헌정 파괴 세력 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세력의 대결, 그리고 국민 대 국민 극우 내란 세력의 대결, 이것이 이번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대선의 어떤 주요한 이슈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오늘 이재명 후보가 광화문에서 국민들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성하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다짐하는 그런 첫 걸음을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성장입니다. 저희가 경제 성장 파트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이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런 부분까지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장소로 오늘 광화문을 선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앞서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동안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경청 투어에 나섰죠. 어제 민주당 텃밭인 전남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다산 정약용 선생과 고 김대중 대통령의 실용과 통합 그리고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역사적 인물 중에 정약용 선생을 참 좋아합니다. 유배 생활 18년 했다는데 제가 당한 10년에 비하면 훨씬 길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겪은 그 고난에 비하면 제가 겪은 어려움이야 뭐 얼마나 대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전화를 했어요. 같이 할 길을 찾아야죠. 그분의 그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해요. 인사가 만사다. 좋은 사람을 써야죠.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광폭 행보 속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언급이 된 건데요. 자, 홍 전 시장과 같이 할 일을 찾아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공식 후보이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파괴 행위에 동조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또는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먼저 석고 대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오전 조간신문에 보니까 0점 조준을 마쳤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최종 마무리가 안 돼서 누구를 향해 공격을 할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이제 김문수 후보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공격 포인트를 김문수 후보에게 집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전광훈 목사 뭐 이런 사람들과 연을 강조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한다고요? 네. 근데 민주당의 전략이라기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좀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의 본질은 조기 대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윤여준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회고적 투표를 할지 전망적 투표를 할지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거예요. 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시간 비용을 치러가면서 대선을 앞당겨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다면 가장 큰 키워드는 단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책임이 있는 진영과 세력에 정확하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대선이 이번 대선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혐의로 오늘도 재판정에 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절연했습니까? 아니요.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데는 꼿꼿문수라는 국민께 사죄드리고 사과하지 않는 그 모습의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나서도 첫 일성으로 정광훈 세력과 관련해서는 뭔가 의병이다라고 하면서 치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른바 광화문 이 극우 세력이 오히려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야 된다라고 의기양양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정치사에 도움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그렇다면 그대로 두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이번 대선 국면 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고 분명히 김문수 후보는 국민 편에 설지 정광훈 씨의 편에 설지 답변해야 될 겁니다. 네. 원래 지난 3월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른바 망언집을 공개했었죠.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도 바로 이 김문수 후보의 망언집을 공개하면서 공격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망언집 초판본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을 합니까?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지. 저희들이 소개해드린 책자는 진짜 망언집입니다. 인터치아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중에 하나예요. 자, 양쪽의 입장을 보면 서로 말실수 내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과거 발언들을 공개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저런 네거티브가 요즘도 통할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저는 저것을 네거티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또 한 번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후보에 대한 검증이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언어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자라는 측면인데 저희가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께서는 많은 말씀을 주신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저는 혐오와 차별적인 발언들 그리고 어떤 이 극단 정치를 부추기고 선동을 부추기는 그런 발언들 또 노동과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발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그런 발언들을 우리 유권자들께서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그 내용이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 비전과 얼마나 일맥상통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 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망언집을 소개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거티브도 먹힌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유권자들이 볼 때 저걸 듣고 그러니 내가 투표를 하면서 판단을 하는데 기준 삼아야겠다 이렇게 본다는 건가요? 후보에 대한 검증의 네.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후보에 대한 검증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거는 비단 김문수 후보한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한테도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모습을 오늘 화면에서 보여주셨네요. 첫 번째는 홍준표 시장의 전 후보의 얘기를 하면서 인사가 만사다.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떠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능력 있으면 다 갖다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한 몇 달간 이재명 후보가 해왔던 행보 즉 중도 보수가 맞다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사도 그렇게 꾸렸고 선대위도 꾸렸고 메시지도 그렇게 나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 3년 전에 했던 얘기가 또 화면에서 보여주셨죠.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을 합니까?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놓았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지. 이 부분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사람의 속내가 아닐까. 진짜 지금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의 진실을 가리고 일단 대선이 되고 끝나고 본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그러면은 자신이 꼭꼭 숨겨놨던 이 보복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 얘기는 계속해서 우파 진영 또는 범보수 진영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같이 보십사 네. 하는 것이고요. 그런 걸 다 비교했을 때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도움이 된다면은 네. 양측 다 이런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두 사람은 대척점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사람이 그동안 어떤 직책을 맡아왔는지를 보면 두 사람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도전하고.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를 두 분 다 역임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징크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징크스. 사실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게 경기도지사였던 분들은 모두 다 대권 후보, 잠재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나 단 한 사람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라는 과거에는? 징크스가 어허. 있었습니다. 네. 자, 임창열 경기도지사 기억하시죠? 네. 처음 민간 그 경기도지사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임창열, 손학규, 남경필, 김문수 그다음에 이재명까지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자당의 경선까지 다 갔거나 아니면 잠재 후보로 이름이 거론됐었어요. 다 지지율까지 나왔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무조건 그 징크스는 깨집니다. 그렇죠. 둘 중 하나가 왜냐? 되니까요. 예, 말씀하셨듯이 양쪽 후보 모두 다 경기도지사이니까 물론 뭐 이준석 후보 등 나머지 5명의 후보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유력한 두 당의 후보가 모두 다 경기도지사이므로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는 징크스가 이번에 깨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요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된다면 가능성이 그렇죠. 있으므로 있으면 예. 네, 다른 후보들도 당선 가능성 물론 있고요.